미국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미국 정부가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중에서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며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도 와이텐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한다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은 이런 접근에 현재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대화와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고 있으며 동맹과 발맞춰 이 같은 접근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의 무기고에는 많은 도구가 있다면서 필요시 이런 도구들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도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사이에 나왔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진행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구테우스 총장의 논평을 요청하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의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다른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앞서 어제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언론 성명 같은 그런 결과가 특별히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미국 쪽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서부 해안 지역에서 일부 항공기의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9.11 테러에도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이런 조치를 발동한 배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거든요. 네. 어제 미국 연방항공청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서부 해안 지역 공항들에 15분간 이륙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륙금지는 특정 공항이나 지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여러 보도가 나오자 연방항공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등장했는데 젠사키 대변인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루어졌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륙금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의 초기 평가와 연동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국민이나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태 초기에는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알아봤고요. 이번엔 경제 관련 소식 알아보죠. 네. 그동안 몇 차례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온 얘기지만 이제 시점이 조금 임박해지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11일 상원 금융위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게 지속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요인 중 하나인 수급 불일치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완전 고용보다 물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전염병 대유행에 대응한 비상조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움직일 때라면서도 정상 상황까지는 먼 길이 있다,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쯤 어느 정도 빈도로 이루어지는가인데 네. 일단 그 연준 내부에서는 3월 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밤사이 연준 고위 인사들의 찬성 발언이 계속 잇따라 나왔습니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에서 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재 경제 여건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은 3월 회의에서 금리 변화를 고려하는 데 대해 전적으로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앞서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시장에서는 4차례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